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눈 파츠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눈썹을 움직였을 때 생기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보려고 하는 눈썹만 남겨두기 위해서 클로즈드 아이래쉬를 좌측파에서 꺼줄 겁니다. 위쪽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죠. 이것이 현재 눈썹이 움직이는 모양인데요. 굉장히 픽셀 같고 끊어질 것처럼 움직이네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샘플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르게 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샘플을 준비할 때 눈 파츠를 눈을 감았을 때 파티클 따로, 떴을 때 파티클 따로 등 눈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준비해 두었다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라이브 2D 샘플에서는 눈을 만들 때 눈 파츠가 여러 개가 아닌 하나로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로 하던 여러 개로 하던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부터 할 것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파츠들을 연결해서 부드럽게 하나의 동작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파티클의 폴리곤 개수가 너무 적어서 움직일 때 굉장히 딱딱한 느낌인 게 보이실 겁니다. 우선 이 파티클부터 폴리곤 개수를 늘려줘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많이 변형된 상태이니 변형하기 전 오리지널 상태로 컨트롤 Z를 여러 번 눌러서 이전 단계로 돌려보죠. 이 상태에서 폴리곤을 편집하려면 해당 파티클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폴리곤 편집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눈 파츠의 버티클, 즉 폴리곤 개수가 굉장히 적은 것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눈 파츠가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방법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가다식으로 각 버티클을 하나씩 이어주는 방법. 꽤 소자이기 때문에 훨씬 세세하게 설정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현재 마우스 위치에 있는 폴리곤 자동 생성 이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있는 폴리곤을 4개로 분리를 클릭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폴리곤 자동 생성을 클릭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 개수가 늘어났죠? 그러면 이제 눈썹을 움직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펜 툴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라sso 툴이 있는 위치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펜 툴이 설정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을 찍어서 변형을 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눈썹을 다른 눈을 감았을 때 있는 눈썹에 맞춰서 최대한 모양을 맞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여러 개로 해두면 가이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눈썹 모양을 맞추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파란 선은 이제 변형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선은 눈썹을 편집하는데 걸리적거리기만 하는데요. 이 선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건 단순합니다. 저 점과 선이 있는 곳 밖을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보시는 것처럼 폴리곤이 깔끔하게 나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한쪽에 오른쪽에 삐죽 튀어나온 것을 없애고 싶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없애는지 한번 저랑 같이 없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편집할 오브젝트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을 모두 락을 걸어주고 난 후에 라sso 툴을 선택해서 오른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좌클릭을 하시면 화면처럼 해당 영역만 따로 움직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해당 영역을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잘못 짚었죠? 라sso 툴로 해당 영역을 계속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계속 선택해서 집어넣고 선택해서 집어넣고 해당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현재 제가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물론 시간을 더 들이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가이드 이미지로 세워둔 것처럼 완벽하게 맞추려면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화면에 보이는 두 레이어들을 최대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옆 패러미터에서 눈이 닫힐 때 눈을 떴을 때의 눈썹 레이어의 투명도 오퍼시티를 0%로 만들어서
아예 감춰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페로미터 바가 0에 가까워질수록, 즉 눈을 감을수록 지금 위에 눈을 뜬 눈썹의 레이어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역시 굳이 눈을 떴을 때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윗 눈썹을 했을 때처럼 아랫부분을 선택해서 해당 레이어에서도 페로미터 랜드마크를 0과 100을 설정해 두신 후 페로미터 랜드마크 100에서 해당 레이어의 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러면 현재 한 페로미터에 두 개의 레이더가 공유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갔을 때 흐릿한 눈썹을 두 개씩이나 가진 외계 생명체를 접촉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엔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처럼 따라해 봅시다. 우선 아랫눈썹의 투명도를 다시 선명하게 돌려놓고 이제 이 눈썹을 위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윗눈썹과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반대로 커브를 넣어주겠습니다. 펜들로 점을 찍고 난 후에 해당 점을 아래로 내려서 이런 식으로, 반대쪽 점도 마찬가지로, 잘못 클릭했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모양을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는 게 뭐냐고 하냐면, 눈을 떴을 때 해당 아랫 눈썹이 위로 가서 윗 눈썹과 같은 모양을 갖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고 나면은 점들을 찍어서 버티클들 조금 더 수정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당 레이어의 투명도를 0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하나의 동작처럼 연결이 되죠. 라이브 2D는 이런 식으로 번거롭지만 하나씩 한 페로미터의 랜드마크 각각 그 부분마다 애니메이션의 동작을 설정해 주셔야 최대한 깔끔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싱크로를 맞춰주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은 눈썹이 지금은 하나처럼 동작으로 연결되어 보이지만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가운데에서 조금 흐릿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 부분이요. 그쵸? 지금 흐릿하게 나타나죠? 이 부분이 전 지금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러면 하려는 게 같은 작업의 반복인데, 방금 아랫눈썹에서 한 것처럼 가운데 눈썹 모양 레이어에 페로미터 랜드마크를 0과 100 두 점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100, 즉 눈을 완전히 뜬 상태일 때의 부분에서 가운데 있는 눈썹 모양의 레이어를 아까처럼 끝까지 윗눈썹 모양에 맞춰주도록 위로 아까처럼 끝까지 올려줍니다. 펜툴로 설정도 이런 식으로 점으로 해주시고, 커브도 똑같이 윗눈썹 모양에 맞춰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싱크로를 맞춰줍니다. 어차피 투명도는 낮출 거기 때문에 너무 세세하게 조작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큰 모양 자체는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줍니다. 계속 같은 작업의 반복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똑같이 해당 부분 라스툴 아니면 혹은 이런 식으로 버티클로 선택해서 컨트롤 좌클릭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모양을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0, 눈을 감았을 때도 생각해서 아랫눈썹과 싱크로가 맞도록 아까 윗눈썹에서 했듯이 최대한 아랫눈썹 모양과 맞춰줍니다. 그리고 윗눈썹 때처럼 투명도를 0으로
낮춰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동작으로 눈을 깜빡이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동작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난 완벽주의자다. 좀 더 완벽한 동작을 요구한다. 엄격한 나를 시험해보고 싶고 극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하신다면 페로미터의 랜드마크를 추가적으로 끊임없이 수없이 설정해 두는 거예요. 지금은 전 3개, 5개 했죠. 그런 게 아니라 수없이 설정을 한 후에 그 일일이 한 점마다 각각 전부 다 입력값, 즉 입력되는 모양들을 하나씩 전부 다 맞춰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옛날 디즈니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랬듯이 하나씩 일일이 그려주는 것 대신에 컴퓨터로 각각의 모양들을, 오브젝트의 모양들의 싱크로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라이브2D에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중에서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움직이는데 눈동자가 훤히 떠 있는 상태에서 눈썹만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죠?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눈썹이 깜빡일 때에 맞춰서 눈동자를 감춰볼 건데요. 해당 동영상 제작자는 전 버전도 사용해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모양이지만 이번 업데이트 때 포토샵 레이어처럼 마스크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슨 기능인지 감을 벌써 잡으셨겠지만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포토샵 이 마스크라는 기능은 해당 레이어를 감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으니까 우선 해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죠. 좌측 레이어 쪽을 봐주세요. 아이볼 눈알 그룹의 락을 해제해주세요. 왜냐하면 눈알을 감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우선 눈 흰자 위 레이어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Ctrl C, Ctrl V. 이제 눈 흰자 위가 2개네요. 그중 하나를 아이볼 마스크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마스크 레이어는 투명도를 0으로 내려주신 후 화면처럼 눈뜨기 패러미터에서 영어로는 eye, left 혹은 right, open 이겠죠. 이것에 점을 2개를 지정해 주세요. 아까 저희 눈썹 했을 때처럼요. 각 끝점에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0과 100이겠죠?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마스크 레이어도 눈을 닫았을 때의 눈썹 모양과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윗 눈썹에 자식 객체들을 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포머를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말했었던 게 기억나시죠? 근데 어떻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새로 생긴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현재 투명한 상태인 흰자위 마스크 레이어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한 아이디란의 일렬 번호를 복사해 줍니다. 저는 안에 눈동자와 눈동자 안에 있는 하이라이트 2개까지 같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 다 한 번에 선택합니다. 한 번에 안 되죠. 그럼 하나씩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클립 아이디란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Ctrl V, Ctrl V. 자, 이제 시험해 봅시다. 와우, 세상에 너무 예쁘게 눈이 감기네요. 제가 지금 한 건 눈동자와 하이라이트 2개를 투명도를 0으로 지정한 눈 흰자위 마스크에 자식 객체가 아니라 아이디만 입력해서 부모 자식 객체가 아닌 동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동영상에 걸쳐 지금까지 라이브2D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자식 설정, 패러미터 지정, 레이어의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립 마스크 기능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당 영상 댓글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동영상의 저작권은 브라이언 츠이의 The Live Today Tutorial for Non-Artists가 소유하고 있으며 본 동영상은 원본 동영상을 번역한 2차 창작물입니다. 감사합니다.